너의 연습 뒤통수가 보니까 뒤통수가 야무지게 예쁘게 나오고 있긴 한데 봅시다.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좀 적어놓긴 했고요. 봅시다. 괜찮아요? 한번 선생님의 카드를 보내고 실판 잘 보일까? 우리 서준이? 잘 보여요? 다행이군요. 짠짠짠. 준비됐어? 네. 애기야, 서준아. 네? 이거 406호에 좀 갖다 주고 올 수 있어? Lucky teacher, this is about Charlie. 하고 싶어. Thank you. 캐릭 쓸 거예요? 406호요? 406호. 로티쌤 계신다. 고마워. 자, 우리는 그동안 빨리 해보자. 자. 네? 빨리 세팅을 좀 이해해놓고. 이게 어제까지 진짜 불편하던데. 너무 멋있다. 어머, 너무 멋있지? 아니요. 처음은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겠다. 예?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처음은 이렇게. 네. 자, 보자. 멋있다. 너 쭉 적을 테니까 단어장에다가 옮겨 적어주시고. 유닛 마지막일 거야. 땡큐 서준. 노티쌤이 없으셨어요. 엥? 진짜로? 그냥 두고 갔어요. 로지스 우리 반에 그 엘퍼 애들이야? 네. 그 이서준 있는데. 맞아. 듣고 왔어? 네. 프린트하러 나가셨대. 그 와중에 봅시다. 플레임이랑 스타운딩.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배울 단어들인데 시험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쌤이 너네 저기 하라고 예습하라고 갖고 왔어. 다다음 주 시험. 다음 주 다음 월요일, 화요일 주. 시험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잠깐만. 책이 PF 책 꼭 바뀌잖아, 알지? RC책이요? RC 책. 우리 PF 책 RC 책. 꼭 바뀌거든.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이던데 벌써. 와. 별로 감흥이 없어. 제발 쉬운 거. 다음 책. 훨씬 어렵지 당연히. 리듬 플래닛이 좀 이상하게 쉬웠잖아. 뭘 다 안 쉬워. 쉬워해놓고. 에이. 좀 그러면 안 저희는 되지. 영어를 못해요. 어머나. 서준 어떻게 생각해? 동의합니다. 어머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서준 나의 희망인데 어머빨에서 엑스맨이네. 와가지고 선생님을 괴롭히러 왔네. 도와주러 온 줄 근데 알았더니. 이거 한 칸씩 뛰어나요? 그 파생어랑 뭐 이런 거 쓸 차례 그렇죠. 역시 짬이 있구만 우리 이쁘니까. 대박. 저 여기 이제는 쓸 거예요. 1년밖에 안 했다고? 네. 에이. 에? 진짜? 한 저 8년쯤 된 거 저 같아. 5학년 때 들어왔어요. 너 지금 몇 학년인데? 저 6학년. 5학년 여름방학 때 들어왔을 거예요. 여름방학 한 달 전에. 상상도 안 돼, 지금. 저 생각보다 고참이에요. 그러니까 우서준이가 신규라니까 상상도 안 돼. 저 L4부터 올랐어요. 우서준이 L4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딱 앉아있지 상상이 전혀 안 돼. 선생님! 잘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니까 우서준이. 아니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문제만 풀었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많이 하는 거야? 왕을 허물방이 줘? 그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주어 알아, 주어? 좀 몰라요. 이따가 올 거야. 주어라고 이쁘게 있어, 이제. 아, 걔 왜 와요? 왜 와요? 안 오지 않아요? 오기로 했어. 조금 늦게 나죠. 안 돼. 뭐라 안 돼. 자, 칠판 보고 같이 한번 세면 단어 한번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크게 한번 따라할 거예요. 자, claim. claim. 자, claim이요. 주장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먼저 쓸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이게 명사로 쓰였을 때 그냥 바로 주장 또는 권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어들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if you insist 약간 고집 부리는 뉘앙스를 쓰는 단어 중에 insist라는 게 있었다. 그렇죠?
insist 체크 한번 해주시고 또 동의어가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면 assert도 있고요. 우리 그거 기억나? controversial의 동의어가 contentious였잖아. 그렇지. 공부고의 명사형이 뭐였어요? contend. 동사형이 뭐였냐면 contend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insist, contend 마찬가지로 뭐 assert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엄청 많겠죠. affirm도 있고요. 뭐 argue 이 정도. 근데 선생님은 왜 따로 쓰냐면 약간 지금 여기까지는 공격적인 뉘앙스가 있어 아직은. 근데 그 공격이 물론 막 엄청나게 aggressive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 의견 땅땅땅 들어줘 라고 하는 게 claim, insist, contend, assert, argue 이런 거라면 나머지 단어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laim이라는 어근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냐면 cry out의 어근이에요. cry out이 뭐죠? cry out? 울부짖다. 근데 이건 진짜 막 이게 아니라 내 말 들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exclaim 당연히 많이 했었잖아. 무슨 뜻이지? 소리치다, 환호하다. 요거는 claim이랑 똑같았다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저거 그렇지. proclaim까지 볼 거야. proclaim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소리치는 거니까 그렇지. 선언하다 비슷했어. 시위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땅땅땅 공표하고 선언하는 게 가까워요. 괜찮아요? 우리 연수한테 줘야겠다. 폭탄처럼 뭐 이렇게 줄게. 대신 쌤 아까 먹게 해줘. 맨날 죽은 거거든. 근데 마이크는 그러니까 처음 저기서 하는데 소리가 왜 들려? 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astounding. 아하, 이거 무슨 뜻이냐면 믿기 힘든 이란 뜻인데요. 놀라운 이란 뜻이야, 놀라운.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는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stonishing 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을 거야. astonishing 자체가 astonish가 놀라게 하다거든요. 그럼 내가 놀라게 했어. 그걸 당해서 그 분사로 썼을 때가 astonishing 하고 astounding. 믿기 어려운, 믿기 힘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동사형은 그냥 있는 그대로 astound, 그렇죠? 또는 astonish 이렇게 써버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동사형으로 놀라게 하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따라할 건데요. 앞에 A가 포인트입니다. 자, alike. 자, alike 자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냐면 뜻은 한. 그렇죠. 근데 이게 형용사는 맞다? 근데 그럼 형용사니까 내 머릿속에서 막 돌려보는 거야. 오케이. 형용사는 내가 알기로 명사를 꾸밀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써야겠다. 오케이. alike 서준. 될까? 이거? alike 서준, alike 민소, alike 연수 이렇게? 그렇게는 못 써. 왜 그러냐면 얘는 형용사의 용법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문법적으로 가지 않고도 있잖아. 형용사가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명사를 한정하는 거 하나, 서술하는 거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야? 그런 친구도 있는데 간단해. 봐봐. 내가 그냥 girl 하면 돼. 여학생, boy 하면 돼. 근데 pretty girl, handsome boy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많은 girl 중에서 pretty한 girl 혹은 handsome한 girl, handsome한 boy 이런 식으로 많은 명사 중에 하나로 한정시켜버리는 거. 어쨌든 간에 수식은 수식인데 한정으로 수식하는 걸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랬어. 그럼 나는 많은 마실 것 중에서 cold한 거 줘 라고 한정 짓고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서술 용법은 뭐냐면 보어 뒤에 쓰이는 거.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I am afraid 예를 들어서. 그치? They look alike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쓰여서 의미를 추가하고 서술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인데요. 보통 앞에 A가 들어간 것들 특히 alike는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실제 시험에서 alike랑 like랑 비교를 많이 해. 그거는 like는 형용사가 아닌데요 하지만 like는 전치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뜻이 똑같잖아. 뭐처럼 이것처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얘는요 가끔 비교되는 건 뭐냐면 like 근데 얘는 전치사라서 품사가 헷갈릴 일은 없지만 우리 뭐처럼으로 쓰여서 가끔씩 like랑 unlike랑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서술적 용법인지 전치사 앞에 명사가 고운 건지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됐으면 4번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breathtaking. breathtaking. 자, 그냥 똑같이 쓰면 돼. breath는 숨이고요. taking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내 숨을 가져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고, 그치? 엄청 놀라운 건데 보통은 어떤 의미냐면 좋은 거야.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써줘. 바로 읽어. 숨이 멎을 정도로. 나는 시험에 나오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워. 써야 돼요? 그럼. 그냥 아름다우면 안 돼요. 네. 숨이 멎어야 돼 반드시. 근데 숨이 멎으면 죽는 거 잠시 동안. 그래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데요. 보통은 사랑보다 보통은 어떤 전경, 풍경을 보고 어머나 너무 아름답네 라고 할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 너무너무 예쁜 장관이에요 라고 할 때 쓰는 spectacular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magnificent, 저기 나왔던 거 또 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쓰고 싶은데 heart stopping 이라는 단어 알아? 심장이 멈출 정도로 아름다워. 그렇게 쓰기도 해. 웃기죠? 심장구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가셔서 심장이 멈출 정도로 아름다운 거니까 heart stopping까지 가는. 어때? 네. 됐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합시다. demon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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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emonstrate. demonstrat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죠? 뭐 사람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좋겠어. 근데 항상 단어를 이미지로 부른다고 했잖아. demonstrate는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뭘 보여주죠? 제일 먼저 출발할 때. Demonstration. 여러분, 뭐 안전벨트는 이렇게 매시고, 뭐 구명조끼가 내려오면 이렇게 얼굴에 쓰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런 거 할 때 보여주는 거잖아. 직접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demonstrate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뜻은 딱 이거야. 보여주다. 근데 뭘 보여주냐면 이게 진짜임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입증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쓸 거야. 뭘 보여주는데요? 아, 내가 이게 사실임을 입증할 거예요 라고 쓸 때 입증하다. 됐죠? 그럼 얘는 똑같은 건 뭐냐면 증명하다라고 하는 prove나 verify 정도로 쓰면 우리가 아, 얘를 증명하다로 쓸 수 있구나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조금 옆으로 쓸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demonstration. 그렇죠. 적어주세요. 그러면 안 적을게요. 네. 이 뜻을 입증이라고 써요? 입증, 증명. 혹은 시위, 시연 이런 거, 시범, 설명 다 그런 뜻은 가능하겠지. demonstratio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의 theory가 있어. I have a theory. Let me do a demonstration.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하는 설명을 증명해볼게,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쓸까? 쓰지 뭐. demonstration. 점점 밑으로 밀어가고 있어. 아, 내가 이런 거 원하는 건 아닌데. 나도 좋죠. 그래도 좋죠? 그럼 surpass랑 drop는 좀 내렸을게요. 네. 6번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sur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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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만 알고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냥 pass가 아니라 능가해서 지나가 버리는 걸 surpass라고 하거든요. 동사로 능가하다. 그래서 능가하다 하니까 무언가를 지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exceed 초과하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졌어? 그러면은 어디 갔어? 그러면은 surpass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다고 치면 surpassing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능가하는 건데 능가하는 보통 잘해 못해? 잘해요. 잘해주고 여기서 뭔가 surpassing 해버리면 되게 잘하는 뛰어난 그런 뜻이 가능해져요. 우수한 슈퍼 슈퍼. 슈퍼요? 그 슈퍼 말고 됩니까? 네. 그럼 7번은 쓰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droplet은 뭐냐면 우리가 그릴 때 쓰려고 물방울인데 아주 작은 droplet 이렇게 물방울 얘기하는 거고요. 8번 그럼 따라해보자. magnificence. Magnificent. magnificence. Magnificent. 뒤에가 CE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명사예요. 그렇죠? 얘는 아까 magnificent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보통은 장관 혹은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wow, what a magnificence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왜? 네. 쌤 목소리가 웃겨서
진짜요? 주주클럽이라고 뭐 주주. 시크릿 주주 말고 주주클럽이라고 해서 옛날에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말고 그 옛날에 게임 핸드폰 게임 이름이야. 근데 이렇게 자리 맞춰가지고 바꾸면 딱 일자로 돼서 쭉 깨주고 하는 막 그런 이제 뭔지 알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런 게임인데 그게 영어 버전이어서 잘 깨서 막 콤보 빵빵빵빵 이렇게 하면은 막 칭찬을 해주거든 게임에서. 처음에는 막 나이스, 막 great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점점 고급 어휘를 쓴단 말이야. Brilliant, magnificent, splendid, divine 뭐 엄청 많이 알려줘. 근데 그것들을 선생님이 엄청 잘해서 막 11콤보까지 했어. 그러면은 막 splendid 이러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쌤도 이제 splendid가 뭐지? 이걸 찾아보고. 근데 그때 기억이 엄청 커. 그래서 엄청난, 아름다운, 막 그리고 divine까지 나와. 무슨 뜻인 줄 알아? 몰라요. 신성한. 막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줘. 얘가 잘하면 막 신성해 막 이렇게까지 해주거든. 근데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딱 넣으면 진짜 오래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캔디 크러쉬를 모른다니까 저기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런 식의 경험을 많이 영어 단어랑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자, 9번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9번 occupy. occupy는 무슨 뜻? 차지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occupy는 차지하다인데요. 이걸 어디서 많이 봤을 거냐면, 자, 선생님 뭐 그린지 확인해봐봐. 벌써 이렇게 있어. 역시 너 뇌를 공유하고 있어요. 자, 딱 보니까 화장실이죠, 그렇죠? 근데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저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는 사람. 아니야. 화장실 문에 이렇게 써있어. 사용 중인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라는 뜻이잖아, 그치? 누군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거의 형용사형으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occupied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 사용 중인 해도 물론 차지돼. 그치? 근데 뭐가 차지됐냐면 이 공간이 차지된 것도 있어. 그렇지만 나의 뇌가 이미 어떤 곳에 차지돼 버렸어. 나의 몸이 일단 뭘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바쁜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추상적으로. 그리고 이미 차지된이니까 사용 중인.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고요. 여기 방 사용 중이에요. 그렇게 해도 Is this room occupied?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연수야 자리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면 Is the seat taken?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Is the seat occupied?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거 명사형으로 바꿨을 때는요. occupation 이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 지각. 들어봤어요.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딱 그거는 occupatio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똑같은 거 우리 쉬운 거 vocation 또 하나 있어요. B로 시작하는 profession 또 하나 있어요. C로 시작하는 거 career 그렇지. J로 시작하는 거 job. 아니, 그거는. 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도 return 그러면 돌아오다 말고 우리가 명사로 쓰였을 때 우리 본문에 이렇게 나와 financial return 이렇게 나와. 그거는 보상이나 수익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 수익 이렇게 할 때 return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버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earnings 라고 하는 동의어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 있잖아. high risk, high return.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도 높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근데 그게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대주의. high risk, no. 선생님은 low risk, high return. 왜요? 안 되잖아요. 나는 이상이라는 거지. 조금만 위험하고 돈은 많이 벌고. 그러면은 온 세상 전부 인구가 다 부자예요. 그럼. 그래서 난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맞아. 비트코인처럼 이제 인생을 걸어. 선생님 그런 거 싫어해요. 선생님은 그냥 소소하게 탕후루나 먹으면서. 11번. 자, 부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신장시키다인데 어제 신장시키다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 신장시키다가 뭐게? 신장을. 아니야. 신장이랑 관련 없어. 너가 얘기한 신장이 혹시 콩팥이야? 네. 아니. 말고 신장시키다는 뭐냐면 그러니까 북돋우다. 막 와! 하고 하는 거 그치? 이거 뭐랑 똑같냐면 영어로 쓰면 이해할걸? 이거. 우리 영어로 표현한 친구. 시키다? 그래. 네? 그러면 신장시키나요? 이게 신장시키다예요. encourage. 안 보여요? 짜잔. enhance, improve, encourage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다, 매출을 증대시키다라고 할 때도 boost sale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부스트보다는 조금 더 오피셜하고 좀 공식적인 그런 말이 enhance, improve, encourage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스트로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신달시키다. 그러니까 뭔가를 빵 불러일으키는데 세게 하는 거야. 더 좋게 만드는 걸 부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스트 유리와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끌어올리는 것만 되거든. 근데 부스트는 빵! 잘 되게 하는 거 다 포함돼. 무조건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더 잘 되게 하는 거. 근데 엘리베이터는 리얼 그냥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한 거 없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꼼꼼하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시험은 요거 나오니 알았죠? 요걸 확인해야 돼. 아, 처음 보는데요. 그러지 마. 까먹을 것 같은데. 까먹지 말고 체크해놔. 야, 박서연이 말하는 애가 누구예요? 서윤이가 얘기하는 친구? 네. 민소. 서윤이가 화목반에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거든. 누구예요? 민소. 저 끝에 있는. 늘 40점 받는, 50점 받는 민소. 와. 아, 그 얘기 좀 안 돼, 이제요? A 플러스? A 플러스? 그게 있어요? A 플러스 사건 얘기해도 돼? 안 돼요. 선조표가 나왔거든? 안 돼. 선조표가 오류가 있어서 A 플러스가 너무 많으면 함수가 틀려버려가지고 이상한 거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거의 없잖아. 근데 민소가 성적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선조표가 없어요, 쌤. 그래서 A 플러스가 많아서 그런가 딱 열었는데 잘 손을 보더니 이게 가능해요? A 플러스가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보이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다 A 플러스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원래. 역시 원하던 클래스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왜 지원이 괜찮아? 서준이 나서봤다? 서준이가 이랬어. 이틀 막 괜찮아.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우리 과도 하잖아 이번에 민서. 지원돼요? 오. 너무 왜 그래요? 이미 해본 사람이 왜 그래요? 지울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근데 거의 그 한 6개쯤 있잖아요. 어. 그게 거의 다 A 플러스. 거기다가 아니면 싹다 예쁘다. 오 이럴 수가 모든 걸 다. 저기요. 멀리다. 저기요. 근데 내가 왜 그래요? 전화왔는데 그 자리에 박소연이 있었다? 진짜 큰일 났어 진짜. 소연이가 없던 게 우리는 다행이다. 아니 사연이의 출생이라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어. 두 번째도 놀랐을 나 거예요. 이거 찍어놓고 박소연 보여줘야지. 예? 나 찍어놓고 박소연 보여줘야지. 자, 세연이도 보내. 우리 세연이도 다음 주에 오는데 세연이 보내줄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 2개 더 할 건데요. 자, 이거 한번 꺼내줄래요? 원어민 쌤하고 하는 Summer Intensive 요 꽃게, 우리는 꽃게야. 우리 쌤 갖고 왔는데 L3, L4하고 우리 테닉스 귀염둥이들을 이렇게 물게. 이게 너무 너무 귀엽죠? 이건 애기들만 그게 더 귀여운데요? 애기들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5, 6는 거북이야, turtle. 진짜 귀여워. 그게 더 우리는 왜 꽃게찜, 꽃게가 철이 있고. 왜 맛있잖아, 꽃게. 왜 우리만 있다는 거야? 어머? 뭐라고? 왜 우리만 꽃게줘요? 아, 우리가 꽃게 좋잖아. 꽃게가 제일. 야, 꽃게한테 안 이쁘잖아. 물개를 먹을 수 있어, 거북이를 먹을 수 있어. 거북이 애완 거북이. 아니 근데 왜 거의 두 개를 먹어야 돼요? 꽃게는 맛있잖아. 쌤 애완 물개랑 애완 거북이도 있는데 애완 꽃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간장게장, 양념게장은 있는데 저 간장게장 맛있잖아. 간장게장 너무 싫어요. 맛없어요. 양념 거북이장 이런 거 없잖아. 양념 물게장. 왜? 아니 그래서 그 반려 거북이 그 반려 꽃게 있어요? 반려꽃게는 어쩌면 우리가 내가 진짜. 자, 그래서 뭐 할 거는 설명을 한번 해주면요. 요거는 우리 로티쌤이 오셔서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야. 네. 라이팅을 조금 더 탄탄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인데요. 선생님하고 앞에 키 그래머를 조금 채워봐야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편할 건 뭐냐면 선생님이 평소에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것들이야. 3대 절. 그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할 거라서 어제 기준으로 센 생각에는 한 10분만 집중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정리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세요. 자, 필기를 일단은 하고 빈칸 채울 때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연수처럼 딱 펼쳐놓고 노트 꺼내서 칠판에다 필기 한번 해봅시다. 서준. 응? 어디 어떤 거 줄까? 아나너 노트 없는데? 그럼 우리는 숙제를 지금 바로 안 하고. 선생님 저 노트 이따 할게요. 그래. 네 죄송해요. 서준이는 괜찮아? 노트 있어? 좋아. 자자자자자자자자. 절이라고 쓸 거예요. 지겹지 않니 절? 살짝이요? 살짝. 근데 MK가 must know expression. 어떻게 알았지? 너무 똑똑하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쌤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그거였어.
디스트랙션이에요. 역시 똘똘이들. 자, 우리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진짜 지겨우니까 리싱크 한 번만 할게요. 얘들아. 한 문장에 주어가 하나면 말해주세요. 주어가 하나면 동사가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올 경우에 그리고 그게 묶여서 접속사나 관계사랑 연결돼서 그렇죠?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이게 다른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절이라고 불렀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너무 지겨우니까 빨리빨리 해버리자 우리 요거는. 네.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는요 문장에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랬다 그치? 명사, 그렇지 명사, 불러주세요. 동사. 좋아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의 이름을 따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고요. 이것의 이름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부차적으로 그냥 이름을 붙여서 빠르게 암기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 각각의 역할이 어떤 걸 문장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자 그랬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뭐 영어 공부하거나 할 때도 쭉쭉쭉 읽다가 다 묶어버리고 다 묶어버리고 그러면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주어, 동사, 나머지는 절 이렇게 보여.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절을 배우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절이냐면 명사절이에요. 왜냐면 쉽게 얘기했을 때 명사절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시작할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되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이고 다음 주 2주 동안 볼 거고요. 나머지 형용사절이랑 부사절은 간단하잖아. 형용사절은 뭐 하죠 우리?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하죠. 그냥 우리가 명사가 이렇게 선행사라고 부르는 게 있을 때 뭐뭐하는 뭐 이렇게 꾸미는 게 형용사절이었고요. 부사절은요 무언가를 수식하는 건 맞는데 보통 뭐를 추가하자 그러냐면 문장에다가 의미를 추가해주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나 너 좋아해 이랬어. 그랬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의미를 추가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깜짝 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의미를 추가해서 뭐 시간, 조건, 이유 이런 것도 추가하는 것들이 부사절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얘네들은 마지막 2, 3주차에 배울 거고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는 명사절 이걸 배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명사절 딴딴딴딴딴딴 그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문장에서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목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명사절을 열 수 있는 접속사를 몇 개 갖고 와볼게요. 제일 먼저 당연히 뭐 떠오르냐면 그래 dash 떠올라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쌤이 이걸 그대로 두고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런 문장을 쓸 거야. 요거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She is a She's a scientist. scientist.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어, 동사, 보어까지 문장이 완벽해요. 이미 완벽한 요 문장을 가지고 그냥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그녀가 과학자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녀가 과학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치? 그리고 진실은 그녀가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아예 덩어리로 묶어주고 싶어. 왜냐면 얘를 쓰고 싶거든 문장 안에서. 그치? 그럴 경우에 앞에다가 뭘 붙여준다고요? that을 붙여준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 that을 붙여서 우리가 요거를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얘기해요. 맞을까요? 그럼 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야 걔 뒤에는 완전문, 뒤에는 불완전문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똑같은 that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that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완전문이 와.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자 그랬잖아. that은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that은 그냥 이런 거야. 자 둘이 손잡아. 끝이야. 그럼 손 잡으면 되지. 그럼 완전한 사람 둘이 손잡는데 내가 그냥 잡으라고 명령한 거고 잡으라고 도와주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얘 완전한 문장 두 개를 연결만 시켜주는 녀석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빠져있으면 안 돼.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만 가능해요. 그래서 접속사 that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요? 그러면 이러지 말고 명사적 접속사는 힘이 없어. 연결만 시켜주기 때문에 완전문이 와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는 쉽지?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만들어 볼 거예요. 제일 먼저 주어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해봅시다. 영어로 쓸게요. subject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씁시다.
자, 그녀가 과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녀가 과학자라고 한다는 사실은 사실 진짜 진실이에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문장에서 지금 that부터 어디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문장 구조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녀가 과학자라는 것 하지만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이 지금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is가 동사고 true가 보어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문장 잘 안 쓰잖아.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바꾸려면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바꿔서 어떻게 쓰면 더 좋고. It is true that she's a scientist. 잘하네. 불러주시면 되죠. It is true that she is a scientist.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사절 대절이 이끄는 게 주어가 올 경우에는요 앞에다 써도 괜찮은데 더 예쁘게 쓰고 싶으면 가주어 있어서 뒤로 빼더라 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지. 됩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뭘 쓸 거냐면 complement라고 하는 보어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보어로 쓴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비동사 뒤에 쓸 거란 뜻이야. 알려주는 거.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The truth is that she is a scientist. 그럼 truth is 그랬으니까 사실은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무엇이라는 사실. 그녀가 scientist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실은 바로 그녀가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is라고 하는 의형식 비동사 뒤에 나와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죠? 지금 계속 명사절 that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마지막 object로 한번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런 식인 거죠. 뭐 They did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과학자라는 사실이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They didn't understand. 근데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녀가 과학자라는 사실을 해보니까 딴딴딴딴딴딴딴 해버리면 understand, didn't understand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쓰이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을 했다면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바로 뭐냐면 what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what 가지고도 한번 문장을 더 만들어 볼 건데 what 뒤에는 뭐, that 뒤에는 뭐가 아니고 what이 뭐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라고 해보자. 칠판 잠깐 보고 얘들아 what을 만약에 우리가 세 개로 늘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렇지. the thing which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몸 안에 선행사를 미리 포함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인데요. 칠판 잠깐 봐주시면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이 형용사절이 땡을 꾸미는 거니까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결론적으로 얘는 명사절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명사절 여는 연결사는 맞는데 얘는 힘이 조금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연수가 팔을 다쳤어. 그래서 내가 야 연수랑 서준이랑 손잡아 했는데 연수가 다쳐서 못 잡는데요?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연습할 대신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왓이에요. 그럼 얘는 대보다 힘이 훨씬 있어. 대신 해줄 거거든. 그러면 연결도 하고 대신도 해줘. 5글자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니까 지금 연수 팔이 하나가 고장났다고 하면 안 되지. 다쳤으니까 팔이 하나 다친 완전하지는 않은 불완전 문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불완전문이 온다는 것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똑같이 she is a scientist 말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He said. He said이 그랬네요. He said가 무슨 뜻이야? 그는 말했다. 자, 이 문장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그는 뭘 말했어? 이 문장은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이 문장은 어쨌든 간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럼 이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그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 그럼 뭘 붙여야 돼 앞에다가? 당연히 What? what 붙여줘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요 무언가 절을 만들고는 싶어. 쟤처럼 she's a scientist 하고 싶어. that she's a scientist.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the thing that 이렇게 해서 목적어까지 포함시켜주는 what을 넣어서 이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한 절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오케이? 그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세 가지 쓸 수 있겠는 첫 번째 뭐
subject 어떻게 쓸까요? 그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러주세요. What he said is true. 좋아요. 그대로 또 써볼게요. 두 번째 쓰면서 들어주세요. 컴플리먼트는요 보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This is not what he said. 이건 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세 번째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빠르게 하고 필기하면서 우리가 구조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걔네들은 걔가 뭐라 말한지를 알았어요. They know what he said. 이건 they knew what he said. 이렇게 하자. 과거니까. 됐어요? 문장만 쓰고 칠판 봐줘. 그럼 왜 미래는 힘들었어? 어디요? 뭐 상관없어. 한 문장 따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what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what he said 쭝쭝쭝쭝 이렇게 딴 맞죠? 두 번째 거는요. This is not니까 딴딴딴딴딴딴딴 he said.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가 눈에 보이고 있나요 혹시? 그 뜻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간단한 해석으로 우리가 해서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이것 가지고 자꾸 확장 하는 걸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불완전문을 가지고 이렇게 명사처럼 쓰고 싶으면 what을 써줘야 되고요. 완전한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쓸 거면 그냥 that 써주면 돼요. 아주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로디쌤 시간에 배울 MKE를 활용할 건데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살짝만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배울 것도 딱히 없긴 해. 우리가 expanding이라고 써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상관도 수수 중에서 뭐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라고 할 때 뭘로 생각하지? Not A but also B. 다시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그게 B가 앞으로 땡겨서 오면은 as well as란 말 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MK였고 두 번째는 이런 거야. The best part of something is blah blah blah. 이것에 대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문장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문장 보세요. 이거랑 이 문장이랑 그냥 간단한 두 개의 문장이야. 그러면은 it is well known. 그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고 한국의 best part는 culture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합칠 건데요. 얘를 지금 that the best part of culture is Korea라고 하니 that the best part of Korea is the culture라고 하는 요 문단을 가지고 우리가 명사절 주어를 만들고 싶어. 그럼 요 사이에 뭐를 넣어야 돼? 얘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확인해서 대신지 완전지 볼 건데 얘는 어때 딱 보니까 완전하네. 그쵸? 딴 다 있으니까 뭘 넣는다고 이 사람이면? that을 넣어서 이렇게 분석해 버린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it is well known. 오케이 좋아. That the best part of Korea is the culture. 그럼 이거 주어는 누구야? 이시야? 아니야. 그렇지. The best part of Korea is the culture. 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시 지금 가주어구나 까지 알아두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되고 is만 해도 되고 wellknown 같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장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우리가 간접 의문문까지 쓰는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Can you remember? 해놓고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What did we learn today? 이거랑 what was the homework?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요걸 합칠 건데 사실 오늘 배운 것만으로는 합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전에는 배웠지만 지금 바로 당장 배웠을 때는 그건 안 배웠잖아. 우리 간접 의문문 개념은 지금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 개념을 잠깐만 플러스 시켜줄게요. 우리 칠판 잠깐 봐주세요. 문단 쓰고 너네 간접 의문문 쌤이 수업했던 거 기억나니? 네. 어떤 거였어? 선생님이 뭐 얘기했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이 물어보는 얘기 했었지. 내가 만약에 내가 MBTI가 어때? 슈퍼 2여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How old are you?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잖아. 그쵸? 이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요. 너 몇 살이에요? 라고 해서 뒤에가 물음표가 붙어 안 붙어? 붙어요. 왜요?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의문문은 그렇죠. 직접이고요. 순서가 의문사, 동사, 주어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MBTI가 뭐라서 I여가지고 몇 살인지 궁금한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I wonder 궁금해요. 너가 몇 살인지. 요거는 물음표 붙어 안 붙어? 안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절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이 명사 절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I wonder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 절화 해버렸어요. 어순 바꿔서. 맞죠?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의문문이었다고요? 무슨 의문문이었다고요? 간접 의문문 명사 절이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전문장에다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볼 건데 Can you remember? 그랬어. 너 기억할 수 있어? 뭘 기억하냐면 오늘 우리 뭐 배웠더라? 숙제가 뭐였더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Can you remember? 뒤에 목적으로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가 오늘 뭐 배웠어? 라고 하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뭘 배웠는지 라고 바꾸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서 너는? What did you learn today?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What? 바꿔주세요.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줘야지. What we learned? 그렇지. 동사 해주고 did, learn을 합치면 뭔데? learned. 그렇지. 뒤에 거는요? What the homework was? 그렇지. 조금 어렵니? 괜찮아요. 괜찮지, 그렇지. 그럼 뒤에는 지금 물음표였던 것들이 점으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can you remember what we learned today? What the homework was? 두 개를 합칠 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상관 접속사를 활용한다고 해봐봐. 그러면 일단 얘는 일단 요건 지우고 can you remember? 첫 번째 먼저 what we learned today 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연결시켜주는 뭐 쓰기로 했어 아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라고 하는 상관 접속사. 그래. 어떻게 쓴다고요? as well as. 오늘 뭐 배웠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해? 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 목적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하시고 큰 절로 갔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 찍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오늘 페이지 채울 전부거든요. 이게 끝났으면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빈칸 채우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머하고 수업 마치자. 쌤 근데 뭐야? 키쌤 수업 시간이 늘어난 거죠? 맞아요. 너무 좋죠? 다 됐어요? 잠시만요. 쓰고 있어요. 그래. 자, 됐으면 한번 책으로 돌아와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that이라고 시작하는 첫 번째 칸 찾았어요? 네. 해보면 되죠. 뭐, she's a scientist. Is it a complete sentence? 어때요? 네. Yes, it is. 동그라미. What is needed? that하고 what 중에 골라보시면 that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noun clause 그랬네요. noun clause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that she's a scientist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definition에다가 우리가 그녀가 과학자라는 것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고 subject로 써보면 되죠. 뭐라고 쓸까? That she 어떻게 돼? 좋아요. She's a scientist is true. 두 번째는 똑같이 the definite fact is that she is a scientist. object는요? They know that she is a scientist. 좋아. 자,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거는요. what은 세 개로 늘리면 어떻게 쓸 거예요? The thing that 써주세요. The thing that. 완전 끝나가. 그 다음에 he said라고 하는 요 문장은 is it a complete sentence? No, it's not. X 써주시고요. What is needed?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What. 그렇죠. 자, 그럼 noun clause what he said로 해주시고요. 그가 말했던 것이니까 subject 채워볼까요? 그가 말한 건 말이 안 돼. What he said. Doesn't make sense. 그렇죠. complement는요. This is not What what he he said. said.
objective, they didn't understand what he said.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sentence expanding 한번 해볼 건데 방금 쌤이랑 했던 거 똑같은 거거든요. It is well known 해놓고 뭘 붙인대요? That 붙인대요. 그쵸? It is well known that the best part of Korea is the culture. 써주시고 써주셨으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 힘쓴 것처럼 Can you remember? What did we learn today? What was the homework? 라고 하는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합쳐버리는 거야. what도 사용하고 우리가 간접 의문문도 사용을 했을 때 what we learned today, what the homework was 라고 하는 걸 두 개 합쳐서 can you remember what we learned today as well as what the homework was 로 합쳐주세요. 네. 자, 다음에 쓴 친구들은 잠깐 1, 2분만 쉬었다가 문법을 해야 되는데 문법이 양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마음의 준비하고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2분 뒤에 시작할게요. 그럼 쉬는 시간이 2분 이거 끝나고도 있죠? 끝나고도 있어요. 그냥 칠판 한번 지울 시간 주라고 하는 거야. 저 로티쌤 숙제를 안 올려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하루 네이버를 30분만 쓸 수 있거든요. 헐. 근데 아까부터 계속 안 올려서 계속 키고 있는데 곧 네이버 잠금 나올 것 같아요. 저안 해도 쌤한테 보내. 로트상 보내줄게. 자, 됐어요? 잠깐 쉬고 있어. 기지개 한번 피고. 시간이 길어질 거라서 이해를 씨 다들 하니? 저 안 해요. 왜요? 저요? 저 태권도 가야 근데 돼서요. 반항 동안은 하지 않아? 그거 할 때는? 다음 주부터는? 그러겠죠. 그러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에 갈 수 있어요. 연습은 오늘 하거든. 8시. 왜 그렇게 나중에 놀려? 아이 참. 저 주에 바로 학원 있어요. 슬프다. 왜 이렇게 학원이 많아? 아니 선생님 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학교 간 다음에 지금 바로 와서 그 다음에 또 50분 동안 쉰 다음에 수업하고 와서 10시에 들어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해볼까요? 자, 오늘은 grammar inside. grammar inside 떠보시고. 호준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힘내라. 저 저기 있는. 할 수 있다. 호준아, 힘내라. 네. 네? 호준이 되게 쿨한데 오늘 약간 너네 있어서 낯가리나 봐. 낙낙이 아니고 호준이가 원래 막 까불까불하거든, 이쁘리처럼. 주호처럼? 나도 주호. 아니 나는 좀. 나 주호 보고 했는데 보고 근데 여기 좀 줘. 좀 보고 할 수 있나? 아, 오케이. 자, 됐습니까? 이렇게 오픈을 해요? 주호 3시쯤 와요.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네요. 제 수업이 끝나고 와요. 피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쌤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2시 35분이야. 아. 잠깐만 무슨 뜻이야 이거? 에? 뭐가요? 아니 이거 쌤 무슨 수업을 뜻이야? 못 들으니까 굉장히 불쌍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지. 부럽다. 부럽다. 근데 부럽다. 정말 상처받네요. 자, 그럼 안 돼. 오늘 이제 필기 많이 해줄게요. 이만큼 더 필기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샤프시 있어. 샤프심 좀. 쌤 왜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해요? 샤프심 있어? 샤프심? 샤프심 하나 하는 거예요. 빌려주고 돌려줘야 되니까. 없다 없어. 잠시만요. 아 있어요. 숨겨놓은 거 아니. 하나 빌려줘. 이거 원래 준호가 제일 많은데. 주는 걸 아 해보시면 맞아요. 걔 얼굴이 가져가요. 걔 무슨 막 10몇 개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귀여운데 꼭 돌려주래야 서준아. 앞으로 해. 맞아요. 어차피 안올 거라 괜찮아. 아무래도. 보겠습니다. 칠판을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쫙 확대해서 뷰프를 써줄게. 자, 칠판 봐봐. 얘들아, 조동사라고 하는 걸 오늘 배울 건데요. 책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좀 더 많이 빨리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조동사 배울 때마다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건 조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 그랬었어. 조동사의 조는 무슨 동사라 그랬냐면 오조. 그래서 의미를 추가하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럼 그냥 미안해. 그냥 내가 swim 하면 되는데 I swim 말고 I can
swim, I will swim, I must swim처럼 내가 일반 동사에다가 자꾸 의미를 하나씩 추가해서 내가 할 수 있어, 할 거야, 해야 해 이런 식의 의미를 추가하는 게 조동사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의미를 추가하려면 치렁치렁 달고 오면 안 돼. 그래서 뒤에는 항상 무슨 동사가 와야 되냐면 그렇지,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문제 많이 나와. 쉽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I must swim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나와서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게 수능 문제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밑줄치고 이게 왜 틀렸지? 보고 있으면 아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 원형 안 썼네 하는 경우도 있어. 그쵸? 뭐 I must swimming 그럼 될 것 같잖아. 안 돼? 안 된다. 무조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게 기본 포인트야. 그 다음에 쓰이는 게 너네 이제 뭐 아주 쉬운 간단한 영작 문제에서 I will can swim 돼 안 돼? 안 돼. 조동사는 연속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연속해서 쓰지 않도록 비슷한 뜻을 가진 조동사의 뜻을 가진 어떤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be able to, be going to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추가하느냐로 우리가 단어를 나눠볼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몇 개야 지금 1, 2, 3, 4, 5 5개 쓸 거예요. 5개를 하나씩 보면서 쌤하고 아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각각 갖고 있길래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어떤 책을 봐도 조동사 1번으로 등장하는 인기짱 can, could 볼게요. can, could. can, could는 이런 거잖아. 당연히 I can do 무슨 뜻이야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력 가능하고요. 당연히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능력 말고 해줄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하는 가능.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슷한 뉘앙스로 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요청. 혹은 teacher, can I go to the bathroom? 이라고 하는 허락.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He could be the thief. 뭐 하고 있냐면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can, could는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일단 해놓고 각각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can이라고 하는 건 능력일 때 우리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말로 얘기하고 싶을 때 can't 그러면 물론 할 수 없어도 가능한데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can't는 무슨 뜻으로 쓰이죠? 절대 아니야. 가능성 몇 프로? 0%.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할 때 can't be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수가 없어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주 기본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괜찮나요? 네. can, could 어렵지 않고요. 중간중간 조금씩 띄워놔줘.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거는요. may랑 might. 자, may랑 might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ay I help you? May I go to the bathroom? 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좀 정중한 허락이나 요청을 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정중하게, can보다 조금 더 Can I go to the bathroom? 보다 느낌상 약간 더 정중한 느낌의 허락을 요구할 때 혹은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당연히 추측 완전 가능하죠. He might be the thief. He may be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보통은 한 낮은 것 중에 20, 30% 쓴다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많이 쓰지 않지만 우리가 소원을 나타낼 때도 may를 쓰기는 해요. 소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측일 때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라고 하는 추가 포인트가 있고요. 소원으로 쓰일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may가 먼저 쓰이고 동사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야 may you be healthy 이렇게 건강하기를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잘 안 쓰이는 어투 있죠. 고어투 찬신령이 쓸 법한 어투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쓸 때는 야 우리 다 잘 먹고 잘 자자 이렇게 할 때도 may we all eat and live well 이렇게 쓰기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원 쓸 때도 있는데 책에는 이 정도만 나와 있을 거야. 요청, 허락, 추측 정도만. 자, 이렇게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점점 이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생기는 것들이 등장해요. must랑 have to. 그리고 하나씩 띄워놔요. 많이 뜰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자, must랑 have to인데 보통은 must만 많이 넣어. 왜냐면 have to는 얘 짝꿍이기 때문에 써놓고 있다는 확인해 줄게.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쓰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해야 해라고 하는 뭐야? 의무. 그쵸? 그 다음에 얘가 must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추측. 강한 추측. 그럼 이 추측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몇 프로? 완전 10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말 할 때 이제부터 must have부터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must의 반대말 첫 번째 뭐 must not 이게 무슨 뜻인데? 절대 금지. 절대 금지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반대말은요.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 이거는 무슨 뜻인데?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한 뜻이고. 세 번째 반대말은 뭐게? can't.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 오케이? 이렇게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할까요? 네 번째는요. should, ought, had better. 자, should도 마찬가지, had better 마찬가지, ought 마찬가지, must나 have to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야, 얼마나 했으면 좋겠는걸? 이라고 뭐 하냐면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야,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할 때 you should do it, you'd better do i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should, ought, had better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냐면 반대 표현 쓸 때, 부정 표현 쓸 때 그렇죠. should, not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ought, not to고요. had better, not. had not better 절대 안 되지. 많이 나오는 게 had not better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되고요. ought not to는 투부정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고 had better는 하나의 덩어리의 조동사예요. 그래서 had better 하고 뒤에 not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오케이? 연서 여기 봐주면 안 될까? 여기 봐고 자꾸 이걸 보고 있어 연서가. 어때 해줄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used랑 would는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기본 포인트들이 있고 여기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뭔가 조금 추가적인 포인트들을 쓸 때는 빨간색으로 쓴 거 위주로 확인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물론 뭐 여기 will 없고 이런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여기에 뭐 can, could가 어떤 능력, 그러니까 어떤 해석으로 쓰였는지 그 의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금지 표현일 때 어떻게 써있는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0%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아직도 없죠. 괜찮나요? 그럼 5번 여기서 쓰자. 아니야, 쓰기 너무 애매할 것 같아. 5번 일로 갈게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은요 used랑 would예요. 선생님이 used to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요거 예문으로 함께 외울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애플 펜슬의 용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 그 얘기 할 건데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used랑 would가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과거에 그러곤 했지라고 하는 과거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내가 used랑 would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used는요 과거에 나 그러곤 했어 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클래스 생기기 전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라고 하는 상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would는 뭐가 나타내냐면 과거의 습관만 나타내요. There would be a tree 이런 거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I used to play tennis when I was young 요거는 가능. 근데 그리고 I would play tennis when I was young 요것도 가능. 근데 there used to be a tree here 요것도 가능인데 there would be a tree here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반복적으로는 습관을 나타낼 때는 상관없지만 상태를 나타내고 싶다면 used to만 쓰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두 개의 구별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CF 그래서 우리가 used to로 비슷한 것들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used 동사 원형. 저거는 무슨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얘가 조동사로 쓰이는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곤 했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랬지, 그치? 하나의 조동사니까 쭉 이어서 해버릴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써버릴 거야, 예문을. 나는 테니스를 치곤 했어 어렸을 때. 물론 쌤 얘기는 아니에요. 쌤 쳐본 적 없어요. 초보예요? 아니,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켓을. 아니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맞지? 네. 그럼 얘는 얘들아 우리가 used to 동사 원형은 하곤 했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예 테니스 예문으로 외워주세요. 그쵸? 그럼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아 주어 있고요. 동사 쭉 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 옛날에 뭐 하곤 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곤 했다라는 과거네 라고 이해해줘. 네. 괜찮아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be used to 부정사야. 그럼 be used까지만 쓰고 to 부정사예요. 앞에 있는 be used는 수동태야. 그럼 이렇게 쓸 거야. 쌤이 이 얘기했던 애플 펜슬의 진짜 용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내 코를 긁기 위함이었어요. 그쵸? 그럼 애플 펜슬은요 사용이 됩니다. is used to 뭐 하기 위해서? scratch 뭐를? 나의 코를. 진짜요? 진짜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애플 펜슬은요 사용이 됐네요. 수동태로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코를 긁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볼까요? be used to ing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번에 있잖아 우리가 be used까지 쓰고 이 뒤에 있는 ing가 동명사기 때문에 이 to가 바로 전치사예요. 요렇게 묶어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선생님은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I am used to 해놓고 어떻게 쓰냐면 eating by myself. 괜찮아 나를 불쌍해 하지 말아줘. 나는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하거든. 불쌍한데. 안 불쌍해도 돼. 하도 많이 응? 하도 안 난다고? 하도 많이 줘. 하도 많이 나서 이제 가망이 없어? 됐으니까 이렇게 5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동사 표현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 나눠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심화 표현까지 오늘 하나 해보고 딱 마칠게요. 자 그럼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조동사도 시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 조동사의 시제 표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혹시? 1도 안 나? 자 조동사의 시제 표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따가 기본적으로 조동사 의미 추가하는 거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치면 두 번째는요 조동사의 시제 표현 한 번 해서 정리만 하면 끝이야 오늘 수업은. 지우개 뚠뚠뚠뚠뚠뚠 시제 표현 별로 필기 많지 않지 오늘? 너무 양심 없어?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과거를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조동사 가지고. 근데 조동사로 과거를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뭘 붙이기를 약속했어? 우리 have pp를 붙이기를 약속했어. 완전 기억날걸? 그치? 우리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붙일 거라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고 해줄게. 자, 칠판 한번 딱 들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can't have pp부터 may, might have pp, must have pp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 대한 다 뭐를 이뤄주고 있어야 되나? 추측, 그렇죠. 근데 추측 가능성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can't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해? 그럴 리가 없어. 그랬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죠. 과거에 야 제가 뭘 이겼을 리가 없어. 저렇게 못하는 애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랬을 리가 없어. may, might have pp는 무슨 뜻이냐면 그랬을지도 몰라.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must have pp는 그랬음에 틀림없어. 따라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쓰고 문제 풀 때 볼 거니까 일단 이렇게 뜻을 꼭 적어 놓으시고 여기 있는 should랑 shouldn't는요 뒤에 have pp가 붙으면 나 그럴걸, 나 그러지 말걸 이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뭘 나타내냐면 후회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hould have pp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랬을걸, 그랬어야 했는데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뭐. 여기는 반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영어를 많이 써보니까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should have, shouldn't have야. 너 그랬으면 안 됐어 라고 얘기할 거면 you should have done that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오늘 시험을 망쳤어. 아 공부했어야 됐는데 아 그거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렇게 쓸 때 쓰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기가 됐다면, 자 책으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부터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고 또 맞춥시다. 5분 남았습니다. 자 문제 어디 풀 거냐면 스텝 4 두 개 풀 거예요. 여기 있는 25쪽이랑 27쪽에 있는 스텝 4 풀어주시면 됩니다. 25, 27에 있는 스텝 4 풀어주세요. 그럼 오늘 토크 숙제 몇 쪽까지? 선생님 적어놓은 것 같았는데 어디 적어놨지? 우리 수업 자료 파악인가 봐. 쪽수를 외우지 못해서. 적혀 있니? 22쪽까지요. 맞아요. 다 풀면 얘기해 주세요. dropped. 다 했어요. 잘했어요. 다 했어요. 30초만 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승현쌤. 동생에서 목소리가 동생 나고 목소리 싶어요. 멋있지? 근데 쌤 왜 이렇게 바빠요? 저요? 그런 게 네.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료 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다 했어요? 네. 봅시다. 잠깐만. 봅시다.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스텝 4 첫 번째 거 한번 채워볼게요. 내 아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다. ride인데요. can ride 아닌가 봐. 조금 더 빈칸이 많아. 어떻게 쓸까? 그가 should able to ride. 그 다음에 you 어떻게 썼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네, 매야 한다. You have to fasten.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나는 회의에 올지도 모른대요. may come 혹은 might come도 가는. 둘 다 가는. 그 다음에 you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서 She should not tell anybody. 그쵸? 상관없어. anyone, anybody. 그 다음에 step 4 1번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ought not to.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긴 곱슬머리를 가졌었다. I used to have long curly hair. 세 번째 거는요.
should have brought 세 번째 별표 쳐주세요.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져왔었어야 했어 라고 하는 건 일단 과거 표현이니까 조동사 플러스 have pp로 내가 과거에 가져올 걸 근데 안 갖고 온 거잖아. 그리고 후회를 하는 표현 should 써줘야 되고 아까 우리 서준이가 물어본 것처럼 생각보다 헷갈려. brang인가? 이러거든. 근데 bring, brought니까 should have brought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거 됐으면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인가요? 나는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take his advice 해도 되고요. 만약에 너는 거기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Had better not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됩니까요? 네네. 이렇게 했으면 수업 딱 마무리 35분. 너무 고생했어. 쉬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요. 노티스에 오시면 이 책으로 수업도 할 거고 오늘 아마 라이팅 하는 날이죠. 그냥 평소처럼 그렇죠? 라이팅 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에 있는 대로 우리 에세이 오늘 인트그레이드 하는 날 아니야? 아마 그럴걸? 너네가 좋아하는? 너네가 너무 좋아하는 인트그레이드 라이팅 하는 날이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